어제 저녁답부터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초유의 정면 충돌 사태 이것입니다. 그 여지는 지금 오늘 아침에 이어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아마도 이번 주 어떤 변화가 올지 예측 불허 상태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일정돼 있는 외부 공개 행사를 모두 불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명분상으로는 감기 기운이 있다 그랬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지금 최근에 빚어지고 있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당하고의 여러 가지 대통령실하고의 그 충돌 그것은 이제 한쪽에는 공천 한쪽에는 명품백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천과 명품백 사람 이름으로 대비를 한다면 김경률, 김건희 두 김이 되겠습니다만 그걸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아침에 이 김경률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라는 말을 매우 강렬한 표현으로 맨 앞장서서 주장을 해왔던 비대위원장이 사과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사과의 내용은 그러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윤재욱 원내대표에게 사과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함정 몰카 이것이고 이것이 정치 공작의 일환이었다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자 김경률 비대위원이 수도권과 TK의 인식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식으로 그걸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김경률 비대위원이 윤재욱 그 원내대표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이제 총선 승리에 매진하겠다 그랬는데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말을 김건희 여사에 빗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숨가쁘게 진행돼 왔던 당정 간의 정면 충돌 당정이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이것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정면 충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나라할 텐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의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로 사퇴 요구를 단 한마디로 또 한 번 일축했습니다. 질문과 대답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갈등 원인으로 김 여사 리스크가 있는데 라고 묻자 대답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변한 적이 없는 건 아니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제가 대신 정확하게 분석을 해본다면 작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에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은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한동훈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 그 지명을 받고 했을 때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이것은 함정 몰카다. 정치 공작이다. 여기까지 말하는 데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변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를 주장하는 당내 의견을 다양한 의견이다. 그걸 수용해야만 국민의힘이 강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최근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사과를 해야 된다는 당내 의견을 비대위원장으로서 나는 지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시 한번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것은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이야기에서 변화가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그 부분인데요. 대통령실이 과도한 당무 개입 아니냐. 대통령실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이라고 했을 때는 뭐 익명으로 얘기가 나온다든지 뭐 관계자 이런 식으로 얘기인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을 그대로 대변하는 대통령의 비서실장. 이 지금 이렇게 이관섭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예전에 그런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청와대가 기능했었던 그 시절에 그때 이 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냐 대통령 비서실장이냐 했는데 그때 유권 해석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봐야 한다. 이제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관섭 역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관섭 비서실장의 입장은 곧바로 이제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해도 무방할 텐데 어제 이관섭 비서실장, 윤재옥 원내대표,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 세 사람이 만났고 여기에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애둘러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사퇴하세요. 대통령이 뜻입니다. 라고 전달을 했다라는 보도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그 보도를 대통령실은 지금 이 시간까지 전혀 부인하지 않고 있고 그걸 다시 확인하는 보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관섭 비서실장이 그 말을 한 것이 분명한 것 같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늘 출근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사퇴 요구가 있었다. 나는 거절을 했다. 이 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어제 이관섭 비서실장을 만났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퇴 요구를 했다는 것이 오늘 아침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절했다는 것까지 본인이 확인을 해준 겁니다. 이관섭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사퇴하세요라고 했다면 이관섭 본인의 뜻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건 대통령의 뜻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기에 말을 더 보태거나 부연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 기자의 질문. 당정 관계 신뢰가 깨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답변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합니다. 이렇습니다. 여러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당은 당의 일, 정은 정의 일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한동훈 이전에 김기현 당대표 시절에 그때하고 견주어 보면 이건 엄청난 이야기인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나 한동훈은 한동훈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은 정, 당은 당, 정은 정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당 대표로서의 한동훈은 내가 할 일이 있고 정부를 대표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서로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하세요. 저는
당 대표로서의 일을 하겠습니다. 다시 바꾸면 개입하지 마세요. 공천하는 과정 개입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제가 인천에 가서 인천 계양을에 가서 인천 당원들하고 신년 인사회를 하면서 원희룡 장관 올라오시오 해가지고 그분을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돌덩이를 치우겠다라고 하면서 출마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웠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리고 마포에서 서울 신년 인사회를 하면서 자 여기에 김경률 비대위원 올라오세요 해가지고 정청래하고 붙을 겁니다라고 또 격려 응원을 해줬던 이런 것들이 공정한 공천이냐 아니면 사사로운 개인적인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천이냐 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이 동료 국회의원들이 나를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내가 그 얘기를 듣겠으나 대통령실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와도 안 되고 대통령 용산을 통해서 나와서 안 된다. 그것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에 개입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이제 라고 답변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한동훈 이 관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20여 년 동안 한동훈이 검사로서 자기의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서울법학대학교 서울법대 선후배 그죠? 윤석열과 한동훈은 법대 선후배 그 다음에 검찰에서 검사 선후배 그리고 그런 한동훈을 너무나 이뻐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동훈을 수직 엘리베이터 승진을 시켜서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혔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을 시켜도 사람들이 전부 다 경악을 했을 텐데 법무장관에 앉히자 세상이 뒤집어졌었죠. 그러나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인사 중에 가장 돋보이고 잘한 인사가 한동훈 법무장관이었다는 말을 들을 만큼 지난 1년 반 동안 한동훈 법무장관이 전국적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놓아준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바라보는 그 어떤 그 이 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심리적 전환이 이번에 큰 충격을 받은 게 아닌가 저는 그리 봅니다. 감히 한동훈 네가 이것은 가령 대통령 임명권자로서 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가질 수 있는 생각일 수 있겠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 국무위원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뜻에서 어긋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발자국도. 그게 대통령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장관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장관은 세크리터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한동훈 장관이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는 순간 그 이전까지의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임명권자로서의 대통령과 법무장관으로의 관계가 이제는 대통령과 수평적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 당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공천 과정에서의 일들,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한동훈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섭섭하다, 불쾌하다, 경로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 발 아래에 있는 부하찜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어떤 심리적인 이 방향 전환을 지금 채 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거의 전권을 주다시피 하고 공천도 전권을 주다시피 해서 나를 밟고 지나가라 라고 어떤 메시지를 간접적인 메시지든 계속 주면서 단 하나 그러나 내 아내는 건들지 마라. 내 와이프는 건들지 마라.
이런 간접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나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그 누가 됐든 자기가 일정 권한을 위임해 준 그 집권 여당 세력들에게 있어서 모든 걸 내가 다 주고 나를 밟고 지나가도 되는데 단 하나, 나의 아내를 건들지 말아라.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면으로 거슬렀던 것이 아닌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 그중에서 특히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프랑스 18세기 1790년대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마리 앙뚜아네트의 비유를 한 겁니다. 이건 선을 넘어도 너무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선을 김경률 비대위원이 넘어버린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불러오는 그 촉발자가 됐던 마리 앙뚜아네트, 그리고 게다가 그런 민성의 힘에 못 이겨서 결국은 단두대에 목이 잘린 앙뚜아네트의 비유를 하다니요. 이건 대통령 부부가 아니라 그냥 보통 부부라 하더라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발언이 김경률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대통령으로 하여금 참지 못하게 한 것은 그러한 발언들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태도였던 겁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엄중 경고를 해서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경고 메시지가 한 번쯤 나옴직했는데 그러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겠다라고 말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른바 묵과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 이르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어제 저녁 밤 늦게까지 벌어졌던 일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상황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그 다음 대목이 질문 대답이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건데요. 총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장 역할을 할 것인가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반문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대표는 임기가 2년입니다. 김기현 당대표는 그 당대표를 7개월? 그거밖에는 못한 것이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에 준하는 거의 똑같은 권한과 책임과 의무와 뭐 이런 것들을 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글쎄요. 12월 26일 날 당대표가 됐으니까 이제 1월 26일, 2월 26일, 3월 26일, 4월 26일 총선 이후까지 한다고 그래도 넉 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얘기를 했습니다. 선민 후사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 부부보다 국민이 우선이란 뜻인가?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답, 선민 후사 개념으로 그렇게 정의할 건 아니고 평소 하던 말씀을 드린 것이다. 갈등 봉합을 위해서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선 것인가? 평가는 제가 할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오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재하는 그 시점까지 아무튼 전혀 물러설 뜻이 없고 그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을 물러나게 할 생각도 전혀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한오섭 정무수석하고 두 사람이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을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면 너무 큰 혼란이 오고 총선의 그 승리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라는 그런 충언을 윤 대통령한테 했다고 그래요. 뭐 그러면서 뭐 통음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확인한 길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 지금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대통령을 간곡하게 설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통령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렇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하라라는 메시지가 가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책일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저희 유권자들께서는 지금 애가 타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서 꼼짝을 않고 있는 마당에 이런 일까지 터졌으니 이제 이 일 터지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면은 또 몇 퍼센트 포인트가 떨어져 있을 거 생각하면 한숨만 푹푹 나오고 점심때 밥맛도 없으실 거고 이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런 지지자들에 대해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함께 사과해야 됩니다. 그건 그거고. 자,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책.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전화 걸어서 내가 미안하네. 원래 하던 대로 하소.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후에라도 당과 윤석열 정부의 앞날을 위해서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전격적으로 사퇴를 선언해야 됩니까? 한동훈 비대위원회 해산해야 됩니까? 한동훈 물러나고 김경률 물러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은 총선을 치를 생각이 있는 거나 있기는 한 겁니까? 국민의힘은 총선 포기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포기한 겁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소속 정당을 탈당했습니다. 물론 떠밀려 탈당하는 모양새이긴 했지만 그리고 대통령직 후반기에 탈당을 하긴 했지만 다 탈당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그 5 대통령 자신이 소속된 정당을 탈당했었습니다. 매우 성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탈당이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총선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